안녕하세요. 윈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기구 개발을 하면서 그 뭐 여러 가지 설계를 할 건데 뭐 제품군이 다양하겠죠. 근데 뭐 제품 세트를 놓고 봤을 때 설계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상품화가 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산을 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계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제품을 설계를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구 엔지니어가 뭐 대부분 그 설계를 하는 거는 어딘가 이제 고객사 결국 뭐 원청에서 어떤 프로젝트 의뢰가 와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개발하면서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이제 업무인 뭐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 한 10가지 정도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면 뭐 한두 가지 정도는 뭐 거의 제가 오늘 하려는 말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결국에는 문제점을 아는 채 진행을 했다가 결국 그게 상품화 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오늘 말의 요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도 많으니 그냥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충실히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결국에는 뭐 후회가 안 남고 결국 주변에서도 그게 네 잘못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준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을 좀 말하고 싶거든요. 기구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구 엔지니어의 역할에 어떤 좀 사소한 문제, 아니면 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상품화 될 수 없는 데는 좀 뭐 제일 큰 게 이제 설계에 관련된 문제겠죠, 이제. 신뢰성이든지 품질인지 그 기준 이하, 그러니까 그걸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개발 단계에서 이제 뭐 다 드러나는데, 뭐 일단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은 그 제품에 들어가는 주요 자재하고 주요 부품,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요 자재, 주요 부품의 일단 주요 원인인 경우. 그다음에 어, 양산처 그 제품을 제조하려고 했던 이제 생산업체의 문제. 그다음이 오늘 얘기의 포인트가 이제 요건데 이제 문제점을 가진 채 이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저는 이렇게 한 4개 정도 지금 구분이 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하고 이제 제 상황을 참고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문제점을 가진 채 이제 개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첫째가 이제 뭐 고객 개발자의 오류, 두 번째가 이제 고객사의 오류인데 개발자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설계를 잘못하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설계를 잘못했다, 뭔가를 빠뜨렸다. 솔직히 그거는 기구 엔지니어 보고 솔직히 그러면 안 되지만 실수를 했다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잘못 설계를 했다는 걸 알고도 겁이 나서 공유를 안 하고 겁이 나서 오픈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가 해결을 해주겠지. 그때 가서 해결해야지 하고 문제를 안고 간 경우죠. 예를 들어서 뭐 아, 지금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조립이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수정해야 되는데 금형 이미 들어가서 수정하면 업체한테도 뭐라 할 것 같고 혹시나 수정비를 달라 하면은 위에 상급 선임한테도 뭐 욕먹을 것 같고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가 좀 할까 해가지고 그걸 놓친 게 아니라 그걸 일부러 놔두고 갔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인데 이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실수를 해서 욕을 먹을지언정 이건 고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이러면 안 되고요. 이 두 번째 고객사 오류가 이제 오늘 얘기할 게 가장 주요한 내용인데 주요 컨셉하고 특장점이 기구하고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청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큰 문제가 된 게 많은데 어, 진짜 속 터지는 정말 속 터지죠. 이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을 때도 있거든요.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했던 전동 칫솔인데, 네. 지금 보시면 요 버튼 자체가 이제 로테이트식으로, 회전식으로 기능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걸 처음 디자인을 봤을 때, 디자이너분이 하고 저하고는 협업을 하는 관계니까, 디자이너한테 이제 얘기를 전달해 달라고 했죠. 왜냐면, 디자이너가 이제 고객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다른 창구를 이용해서 이제 소통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 단계니까 아무래도 디자이너가 이제 고객하고 얘기를 하게 맞죠. 그래서 제가 요걸 봤을 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로테이트 버튼 자체가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는 버튼. 지금은 거의 터치나 뭐 이렇게 센서에 반응하는 식으로 해서 요런 기구적인 동작은 거의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요즘 트렌드죠. 근데 이 로테이트가 들어가면은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요 로테이트 회전하는 기구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부서졌다 칠게. 그럼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하면서 내측에서 기구적인 그 동작을 통해서 센서에다가 반응을 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구물이 고장이 나버리면 완전히 동작이 안 되죠. 회로는 문제가 없는데 동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게 자꾸 움직이다 보면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에 내부적인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구조를 좀 잘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부품 한 개당 들어간 투자비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프레스 구조물을 인서트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려면 이제 투자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생산 물량이 좀 받쳐줘야 돼요. 그럼 물량이 얼마큼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물량은 이제 미정인 거죠. 그러니까는 시장 반응 보고 이제 추가를 하겠다 했으니까 미정인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는 처음에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냥 제대로 된 기구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그거고, 두 번째는 전동 칫솔도 방수 기능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 로테이트 들어간다면 이 로테이트 버튼을 끼우기 위해서 요 로테이트 버튼을 기준으로 상측과 하측이 파트가 분할이 돼야 돼. 그럼 분할된 파트는 다시 융착을 하든가 해야 되죠. 본딩 처리는 안 되죠, 당연히. 융착을 해야 됩니다. 융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게 이제 하단 쪽이 이제 퍼팅 나눈 건데 이제 해야 되고 여기 이제 로테이트 버튼 하는 건데 지금 요거는 고객한테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만든 이제 그 임시 도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략 구조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파트를 나눈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터치를 하면 간단한데 기구적인 동작을 주려면 이렇게 센서를 분할해서 해서 이 센서 위로 자석이든지 기타 구조물이 지나가면서 그 센서에 반응하는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여기 방수를 위해서 이 방수 패킹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방수가 이제 정상적인 등급을 받을 수가 없다. 정상적인 등급을 운 좋게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좋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왜냐면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센서 반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석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다른 식의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좀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로테이트 버튼 하나 때문에 이 파트 분할이 된다든가 뭐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취약해지니 이 로테이트 버튼을 빼고 터치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했죠. 결국에는 이 로테이트가 주된 그 디자인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거죠.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이제 진행한 거죠. 그냥 나중에 하면서 바꾸면 되니까 일단 가자고 했죠. 일정이 급하다고. 예. 제가 좀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이쪽을 보강을 하고 센서 쪽 보강하고 계속 기구점 보강했지만 정확히 물량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정확히 그 뭔가 개런티를 얼마까지 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조를 이렇게 잡고 일단 진행을 했고요.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융착을 해서 밀폐를 확실히 시켜야 되는데 그 밀폐가 안 되는 거죠. 융착을 너무 잘하면 로테이트 동작이 방해가 되고 밀착을 덜하면 로테이트 동작은 잘 되지만 이 방수 쪽에 자꾸 기준이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속 터지죠. 예. 지금 와서는 버튼을 터치식으로 바꾸면 안 되겠냐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죠. 예, 그렇게는. 그러려면 요 버튼을 그냥 금형을 날리는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쪽 하우징, 상측 하우징 하고 하측 하우징 구조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일이 지금 생긴 거죠. 예. 좀 고객사 측에서는 뭐 그거에 관해서는 검토 중인데 처음에 이걸 얘기했을 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기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외관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양면 슬라이드 노트북용 보조 모니터인데 이거는 언제 한번 제가 영상 한번 따로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긴 시간을 프로젝트를 맡아서 했고 가장 길게 속이 타들어갔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 하나에도 담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내용을. 일단 요거는 양면 슬라이드인데 이제 슬라이드가 화면 자체가 슬라이드로 이제 오픈 클로즈 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쪽 레일에 대해서 이제 전용 레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비를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사출 구조로 해달라. 그럼 사출 구조 했을 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 마모, 그다음에 충격에 대한 그 저하, 뭐 여러 가지 요인, 그러고 그 충격을 골고루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곳에 결국엔 다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쪽을 한쪽을 개선하면 다른 한쪽에 힘이 몰려서 그쪽으로 스트레스가 되게 몰리게 돼 있는 거라고 이제 초반에 계속 얘기를 했죠. 계속 얘기를 해도
그러면 신뢰성 기준을 낮추는 걸 조건으로 해서 사출 구조 이제 진행한 거죠. 결국에는 이 제품도 지금은 충격에 대해서 결국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금형은 다 끝난 상태에서 양산이 지금 늦어지고 있죠. 이 제품 지금 이렇게 말해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건 따로 제가 나중에 제품에 대한 영상 따로 올릴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처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없애자고 제가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 제품 자체는 사실상 5, 6년 전에 다른 데서 먼저 개발을 했던 건데 이 컨셉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저희한테 온 재석의 제품이거든요. 근데 슬라이드를 빼고 이렇게 화면 자체를 접었다 폈다 식으로 하면 그 화면부와 연결되는 와이어도 짧아지고 그다음에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그 화면 구성, 그러니까 화면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구부릴 수 있게 하니까 다 되는데 이 오픈 클로즈한 방식이 이제 슬라이드면 어, 너무나도 다양한 문제, 상당히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잡아당겼을 때 밖으로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나오는 그 충격 자체를 제품이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투자비적인 문제 그리고 사출을 했을 때 제재를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인으로 해서 이제 이 제품 이렇게 온 거죠. 와서 지금 이것도 지금 개선 중입니다. 이렇게 금형을 끝낸 상태에서 개선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문제가 좀 심각하죠. 예. 앞에 예시든 상품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제가 영상을 별도로 해서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단지 이제 앞에 있는 제품들은 저런 좀 문제로 인해서 약간씩 상품화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왜 문제점을 가진 제재 개발이 진행됐느냐고 이제 또 의문을 가질 건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 각 제품마다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주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그냥 컨셉을 확정을 시키는 거죠. 슬라이드 방식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그 슬라이드가 주요 컨셉이니까 그 슬라이드가 문제가 되든 안 되든 떠나서 그게 이제 주요 아이템이니까 그걸로 그냥 픽스. 그다음에 전동 칫솔 같은 경우에도 다른 칫솔에는 없는 로테이트 회전식 버튼이 있으니까는 이게 우리 제품만의 이제 특장점, 그냥 주요 포인트라고 그렇게 확정을 그냥 해버린 거죠. 그냥 특별한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확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엔 그 문제가 된 요소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뭐 이건 주요 포인트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뭐 우리만의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해서 개선을 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 중에 이제 문제가 된 요소에 대해 특정 이유로 개선하지 않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좀 그 해당되냐면 광고를 이미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인터넷이든지 아니면 뭐 하여간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다가 광고를 할 때 이 주요 컨셉을 가지고 그 주요 컨셉이 눈에 띄게 이미 광고나 홍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와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바꾸면 제품의 이제 특장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진짜 속 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사 중에는 엔지니어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개발하는 그분들 중에 이제 의뢰를 주신 분들 중에는 엔지니어 출신들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엔지니어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되는데 왜 당신은 안 되냐고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간 이제 언쟁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도 이제 기구 설계를 하고 있고 기구 뭐 꽤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제품을 만든다면 내 제품 만든다면 난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설계를 하겠죠. 왜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내가 더 빨리 그리고 내가 더 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는. 그리고 만약인데 제가 바빠서 다른 사람이 의뢰했다 하더라도 아마 저도 만족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내 생각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쟤는 안 된다 그러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 의뢰를 했다면 그냥 거기에 맡기는 게 맞죠. 그냥 맡겼으면 맡기는 게 맞죠. 그리고 어 근데 내가 나도 엔지니어지만 뭐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하면 개발이 사실상 안 되죠. 왜냐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 내가 제품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이템을 내놓는 입장하고 내가 그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하는 입장은 생각한 게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아이템을 내놓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 아이템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왜 그거를 저쪽 의뢰받는 쪽에서는 왜 안 된다고 할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겠구나.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제일 힘들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도 이제 개선될 수 없는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개선되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물론 시간과 돈을 들이면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실상 그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게 힘들거든요. 일단은 아까 뭐 전용 레일 같은 걸 만든다든가 아니면 로테이트 버튼의 구조를 보다 획기적으로 좀 바꾼다든가 이러려면 생산 물량이나 투자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주로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많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금형을 새로 파야 될 정도의 뭐가 나오면 투자비가 좀 더 많이 들고 근데 생산 물량을 확보하려면 고객사 측에서 여러 가지 고객 더 그 위에 단계 고객층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로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렵죠. 이게. 그다음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금형 이전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이 안 되죠.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결국엔 금형 이전 단계로 간단 말은 그 전에 만들었던 금형은 다 폐기를 해야 되는 말인데 그게 다 뭐 시간은 또 아깝고 비용도 아깝고 그게 안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왜 개선이 될 수 없냐면 자꾸 현재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구조 자체에 대해서 자꾸 개선을 요구하는 아까 말한 로테이트 회전식 버튼이라든가 이제 슬라이드 방식 같은 경우에 아니 이걸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 이제 여기 적힌 A, B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자꾸 빙글빙글 도는 내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객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을 하려면 그럼 비용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아니면 물량을 어느 정도 받쳐줘서 투자비를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뭐 금형이라도 한두 벌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도 수정을 하고 해야 된다. 아, 그것도 힘들다. 근데 지금 있는 이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질을 바꾼다든가 뭐 구조를 조금 바꾼다든가 해서 개선을 하면 안 되느냐고 나오죠. 그럼 결국 위에 또 다시 A, B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쉽게 되지가 않아요. 모든 제품을 이제 개발할 때는 회의를 할 때 그 디자인을 가지고 주로 회의를 합니다. 디자인을 가지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 이 디자인은 어떤 포인트를 가진 디자인인데 이런 식으로 기구 동작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포인트, 컨셉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만족할 수 있게끔 뭐 설계적인 부분이라든가 뭐그 가격, 품질, 생산성 이런 걸 골고루 해가지고 아 이게 실현이 가능하겠구나 안 가능하겠구나라는 개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다면 아까 말한 대로 로테이트 버튼 했을 때는 파트를 분할해야 돼서 융착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패킹을 쓰더라도 방수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로테이트 버튼 자체가 요즘에 잘 쓰이지 않고 아니면 장기 신뢰성도 좀 좋지 않으니 로테이트 버튼을 빼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아 그러면 그걸 빼고 센서에 동작하는 걸로 좀 이쁘게 다시 디자인을 합시다라는 그런 합의점을 찾거나 아니면은 그럼 로테이트 버튼을 꼭 해야 되겠으니 거의 뭐 대기업에 준하는 구조로 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합시다 라고 그렇게 좀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이게 대기업은 돈이 많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이하 뭐 개인 법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마음은 급하고 돈은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일단 뭐 오늘 내용 자체는 이런 개발도 있으니 그냥 처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 그냥 이 제품은 그냥 양산이 어렵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 대신 책임감 이렇게 말하면 책임감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대신 그게 왜 안 되는지를 계속 자료를 만들어서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금형 단계든지 양산 단계든지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이 그때는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갑과 을 관계인데 갑이 요청한 대로 해주는 건 당연하고 그 을이 어떤 상황이든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어쨌든 간에 그 문제가 예상되는 건 계속해서 주고 그냥 한 마음 한편에는 그 마음을 좀 받아들이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건데 음, 그때 가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좀 좋을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걸 그냥 한번 생각을 하는 왜냐면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모든 문제가 기구 엔지니어한테 다 책임이 오거든요.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왜냐하면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기구 엔지니어한테 칭찬 안 해줍니다. 기구 설계라는 게 이런 일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냥 기구 설계나 그냥 제로.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이너스가 계속돼요. 마이너스가.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왜냐면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서 제품을 살 때 디자인이 이쁘다고 사지. 살 때 이거 기구 설계가 잘 됐다고 사는 제품은 없거든요. 저도 어디 가 제품 살 때 이거 선풍기 조그만 거 와 이쁘네 이거 하나 사야지. 저도 그렇게 사지. 이 조그만 선풍기 기구 설계 괜찮은데 하고 사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구 설계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냥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잘 됐더라도 칭찬은 못 듣고 그냥 그거를 알고 가야 된다. 항상 그렇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영상을 올리는 자체가 정말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좀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리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구 설계는 뭐 대단한 일이고 그렇게까지는 말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기구 설계란 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다 있으니 기구 설계를 하시려는 분들은 여러 가지 좀 생각하고 오시고 미리 알고 오시고 그렇게 하길 바라는 의미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어, 일단 오늘 영상에 한 번 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요점을 정리하면, 혹시나 이제 개발자분들도 그렇고 뭐 일반인들도 그렇고 제품 개발을 이제 희망하거나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 개발하는 제품이 이제 나를 위한 건지 이제 사용자를 위한 건지는 좀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서 만드는 아이템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좋아해서 원해서 만든 아이템인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통 이래 어떤 특정 아이템을 발견했을 때 생각이 났을 때 와 이건 빨리 만들어야 돼, 이건 대박 날 것 같아.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빨리 제품을 내야지.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다른 면으로도 이렇게 반대면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그 사람은 상품화를 안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테이트 버튼 같은 경우도 누군가는 생각을 했을 건데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슬라이드 같은 방식도 누군가는 슬라이드로 화면을 넣었다 뺐다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근데 아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구 엔지니어는 뭐 쉬운 일이 없습니다. 뭐 그냥 기구 엔지니어도 그냥 이런 일을 계속 겪게 되는 건데, 뭐 제일 답답한 게 이제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것보다는 고객하고 소통이 잘 안 될 때 그거만큼 진짜 답답한 게 없긴 없는데, 저도 뭐 고객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면 그 전화할 당시에는 그냥 웃으면서 하는데 전화 끊고 나면 뭐 소리 지를 때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예상했던 문제를 그대로 해달라고 해서 진행했다가 나중에 뭐 양산전에 뭐 앞에 예시든 것처럼 양산전에 뭐 금액 나온 다음에 문제가 되면은 뭐 고객 앞에서는 저도 뭐 웃으면서 뭐 찾아봐야죠 하다가도 어디 구석 가서 커피 같은 거 마실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문제가 된다고 했었는데 하면서 막 속이 부글부글 할 때도 참 많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일도 있는 거죠. 그냥 뭐 문제가 이미 생겼는데 그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뭐 이미 생겼는데 그 있는 상황을 가지고 뭔가 좀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냥 이런 일도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항상 양산이든지 어디든지 문제가 생기면 다 기구 문제로 오거든요. 이게 전후 사정은 다 무시하고 다 기구 문제에 탓을 옵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압박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 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면 각자가 겪은 스트레스는 다 다를 거니까요. 근데 그냥 결국에는 그 관계된 분도 누군가를 탓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저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뭐 손해를 입은 수도 있으니까는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발을 담그고 있던 이제 기부 엔지니어한테 이제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도 있고 하죠. 예. 그냥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설계 일이.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구 설계가 참 아름다우니까는 뭐 오세요라는 것보다는 기구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알고 오세요라는 걸로 저는 이제 주로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부가 도움이 된다 하는 것도 설계를 하시려면 적어도 이런 거 좀 하시고 이런 거 좀 알고 오시고 지금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뭐 나중에 뭐 경력이 쌓이든 뭐 신입 되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채로 쭉 가게 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책임을 또 뒤집어 쓰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기구 설계를 원하시거나 이제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다양하게 일이 발생하는 곳이니 알고 오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